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의 김인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탈북하신 분들이 무려 2만 5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70%의 분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탈북을 시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막상 한국에 오고 나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더 힘든 그런 삶을 사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실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땅까지 인도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탈북하신 분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될 텐데요.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요.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중국 땅은 막 빨간불, 파란,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탈북자가 됐습니다. 2년 8개월의 도망자 신세. 간첩이라고 모함당하며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평생 주님의 땅을 살겠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그녀에겐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식구들이 지금도 못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되나요? 너무 안타까워. 북한을 위한 기도에 불씨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 탈북 선교사 조수아의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내 모습 이대로에서 만나봅니다. 네, 조수아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그 선교사님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지만 또 주부이시고 학생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학생이 되셨죠? 네,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의과대학원 지금 석사과정에 있습니다. 네. 의과대학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뭐 한국에 오는 것만큼 어렵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들어가시게 되셨는지 좀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예, 좀 빡세더라고요. 네. 정말 목숨 걸고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준비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 오니까 저는 북한에서 의학 공부를 러시아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뭐 여기서 얘기하는 뭐 캔서 이름이 우리는 칸체르 이렇게 아. 발음을 하고 칼시노마 이름이 우리는 까르치노마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아예 외래어든 영어든 진짜 뭐 ABCD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ABCD를 배우면서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또 뭐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부 참 쉽죠. 네. 아유, 탈북하는 것보다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또 도전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뭐 똑똑해서 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못 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특별히 2010년에는 탈북 주민으로는 최초로 대한민국 인재상을 네. 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뭐 이렇게 북한 사람이지만 아마 북한 정부에서도 많이 속상할 겁니다. 그 인재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인재상을 받았으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예, 상상도 못했어요. 예. 정말로 한국에 와서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공부를 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장애인들 봉사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정말 내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한 건데
또 국가에서 지금은 이렇게 대한민국 인재상을 줄 때도 공부만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리더십도 돼야 되고 네. 또 타인을 위한 얼만큼 마음이 소통하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얼만큼 열려 있는지 그런 봉사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봉사 점수, 리더십 점수, 성적 점수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주는 상이거든요. 3차까지 올라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12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한 명을 뽑는다면 그 조수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한 명 중에 그 대한민국 인재상의 그 후보의 한 명 중에 당첨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이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나는 나에게 살려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자유를 준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안 준다고 해도 나는 이 자리를 평생도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에서 그것이 아니라 난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나는 봉사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계신 후보님들도 막 기립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저는 제가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보니까 뭐 김연아, 박태환 선수, 뭐 신지혜, 뭐 어마어마 유명한 스타들이 받는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에게 그 주는 상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세터민들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잃은 빛이 없는 애들에게 하나에게도 불씨가 되라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하기가 참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왜 아기도 되게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네. 간증도 하시고 또 굉장히 바쁘셨는데 어떻게 정말 내내 바쁩니다. 바빠 죽겠습니다. 가끔씩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투정할 때도 많은데 지금은 제가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되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이렇게 수다 떨어도 되나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 땅에 올 때 그 초심,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기도, 그 선약들이 혹시라도 사그러질까 봐 되게 좀 그런 조바심이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정말 쉽죠. 뭐 쉽다는 건 거짓말이죠. 근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잘할 수 있는 거는 의사, 의학 공부 했던 거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의사.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저희 의료계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거예요. 저희 쪽에는 상상도 안 되죠. 막 뭐 기구들도 뭐 다 설비들도 다 낡아 빠지고 그리고 저희는 울타리 안에서 딱 뭐 서적들도 뭐 원서 의학 서적도 뭐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러시아 구소련 그때 그거 막 보고 선진 그러니까 특이 질환, 희귀 질환 이런 거를 그리고 진단도 오진을 많이 내리고 그래서 한국에서 보니까 되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선진국의 것도 많이 받아들이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자. 이빨을 악물고. 근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원래 사업가였어요. 조금은 나름대로 중국에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정부에서 여권을 안 내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뭐 보호 차원에서 안 내준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의심이 뭐 간첩이라 의심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년 동안 그 여권을 안 내주니까 맨날 그냥 전화기 붙들고 그냥 빨리 여권 내주시라 막 이렇게 막 애걸복을 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 그냥 길이란 길은 다 쑤시고 그냥 막 헤매던 결과 그냥 의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도하게 됐죠. 그래서 뭐 힘들지만 지금은 그래도 재밌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쉽다는 게 그거예요. 절박해야 되거든요.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절박함. 그리고 이 공부를 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공부도 힘들어요.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 공부가 나중에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목숨 걸어요. 아마 우리 남편 여기 왔으면 증인으로 얘기할 거예요. 제가 밤을 살 때도 있어요. 아예 밤새요. 거의 평균 하루에 막 2~3시간, 많이 자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거의 그냥 눈에 독이 올라서 공부를 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참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와닿네요. 네. 아, 참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왜 탈북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고나. 네.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처음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네.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뭐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지만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또 불평도 많이 했고 정말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에 정말 뭐 북한의 상위 1%선 뭐 1%? 정말 훌륭한 당일꾼이신 그 부모님들 만나서 그냥 북한의 뭐 정치 쪽에 있는 그런 간부들이 아니라 정말 법이 없어도 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참 아버님도 참 그렇고 어머님도 되게 단아하신 어머님도 이렇게 되게 성품이 온화하시고 아버지도 되게 그런 분이셨는데 정말 그냥 조심한다 그러면 그거죠. 뭐 항상 입 조심해라. 항상 말 조심해라. 밖에 나가도 행동 하나, 말 하나 주의를 살피고 항상 누가 옆에 있는지 듣지 않는지 항상 그런 경계 속에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너는 1등만 해야 되고 왜? 간부집의 자식이니까 조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또 군에 가서 군의관으로 또 군복무도 하다가 또 다시 또 도저히 여성스러운 면이 안 보이니까 그냥 군병원에 가게 됐고 근데 제가 있던 당시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90년대 그러니까 김일성의 죽음 전으로 모든 사건이 지금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기 전에는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배급도 적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배급 꼬박꼬박 주고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상체계를 이렇게 꽉꽉 조여도 모가지를 꽉꽉 눌러도 불만이 없었어요. 왜? 식이주가 해결되니까. 근데 김일성이 죽으면서 정말 뭐 근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김일성이 죽었는데 왜 식량이 갑자기 끊기나? 지하로 다 들어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든 비상약품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맨날 뭐 본다는 게 그렇잖아요. 뭐 대학 졸업하고 한창 뭐 엄마 손목 잡고 뭐 연애하고 막 이러던 20대 중반 그 나이에 나는 맨날 시체만 만지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나도 만약에 부모님을 잘 못 만났다면 솔직히 나도 그 상황에 대해서 나도 막 저주하고 막 울부짖고 탈북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내가 먹는 게 해결이 되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 죽고 사람들이 막 병들어 죽고 콜레라로 막 장티푸스로 막 병원이라는 공간이 시체 공간이었어요. 시체가 제가 군병원에서 근무했는데 하루에 780명이 죽어나간 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막 한 번에 어느 정도 양이 뭐 사람이 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체가 좀 쌓여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몰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숫자가 확 모여드니까 이게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막 정신이 그런데 거기에는 10살짜리 막 그 7살짜리 애들이 와가지고 막 하얀 가운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선생님 좀 살려주시오.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의사니까 너는 살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그냥 그 애를 달리는 게 야 미지야 남성 결당만 몰아내면 우리가 전쟁 일으키면 우리가 이런 환경 벗어날 수 있어. 얘야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그러니까 걔가 막 안타까 발을 덜덩 구르면 그냥 이 속에서 끌어오는 게 얘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뭐냐면 저 미지한 남성 결당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총살도 매일 했어요. 거의 한 달에 2-3번 정도. 그러니까 잊혀질까 하면 또 총살해요. 잊혀질까 하면 또 총살해. 그러니까 말이 총살이지 뭐 성경 배달한 죄로.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매나 몇 대 때리고 너 그러시면 하지만 저희 같은 뭐 대학 졸업생, 뭐 당원이다, 아니면 뭐 군 장교다, 뭐 사회적으로 약간 좀 고위직이다 이런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가차없이 군중 재판해가지고 총살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면서 저런 거는 총알도 아까워. 말려 죽여야 돼.
나라를 배반한 역적들인데 어떻게 총알을 쏘지?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났어요. 그 죽는 사람에 대한 안타깝다는 동정심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저거는 말려 죽어도 저거는 시원치 않아. 정말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피바다잖아요. 공개적으로 하나요? 네, 공개적으로.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상이 바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모아놓고 고위직이니까 우리는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 출신들이니까. 그러니까 인민을 선동하는 선동원이잖아요. 네. 밖에 나가서 환자에게 지금 뭐 콜레라가 막 확산되고 있으니까 물을 끓여 드십시오. 이게 첫 번째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위대하시던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이런 인용을 꼭 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령님의 방침에 의해서 너희는 지켜야 된다. 네 건강은 우리는 이렇게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타 사상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매일 반복한다 생각해봐요. 맨날 시체 처리해야 되고 맨날 그거 총살 그거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 의사들처럼 아침에 9시 뭐 예쁘게 뭐 출근했다가 저녁에 6시 퇴근하 이게 아니라 저희는 외과 의사지만 또 밤에 산부인과 환자가 있으면 가서 해산방조 해야 돼요. 그러면 막 풀중독으로 막 얼굴이 다 통통 부어가지고 막 5살짜리 7살짜리 애들이 있는데 그냥 다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어느 정도의 시기였나요? 그 2000년도요. 2003년 10월이요. 그러니까 90년대 이미 고난행군 다 지나고 죽을 사람은 다 죽고 굶어 죽을 사람은 다 죽고 서토지를 하던 장사를 하던 웬만한 사람은 다 좀 살았죠.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그게 고난행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계속 꽉꽉 조이고 막 폭언을 내리고 막 뭐 탈북자들이나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고 탈북자가 많아지니까 너네 가족 중에 혹시 주변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든지 뭐 탈북 이런 사람들은 자수해라. 우리가 다 용서해준다. 이런 것도 계속 내리고 우리는 나가서 강연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보여요. 저희 데서 진짜 한강처럼 마주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한테 계속 손잡는 것 같아요. 막 어서 오라. 너 여기 와봐. 그러니까 우리는 촛불도 없어서 그러니까 찬찬히 봐야 사람이 어머르고 뭐 보일까 말까 이런데 중국 땅은 막 빨간불 파란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불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막 핑크색 노란색 파란 이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야경이 그렇게 보이는 너무 신기했어 진짜. 와 저런 데도 있구나. 저긴 도대체 어떤 곳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하교들 나와서 장사하잖아요. 시장에 가면 걔네들 어디 본가 보고 항상 배가 다 나와 있어요. 막 이렇게 비기라 그러잖아요. 뭐 비기똥을 해야 되나? 이거 살이 쪄가지고 이제 몸이 좀 비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걸을 때도 이렇게 뱃살이 헐렁헐렁해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얼굴에 뭔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항상 사람을 감시하며 살아야 되고 항상 사람을 의심해야 되고 보고해야 돼. 보고체가 잘 돼 있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눈처리가 되게 매서워요. 살아 있어요. 항상 이렇게 하고 사는데 걔네는 눈이 다 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고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상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놀라운 거예요. 갑자기 이 말 저 말 하다가 문을 닫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야 수아야 우리 어디 갔다 온지 알아? 그래서 어딘데? 그랬더니 야 우리 중국 갔다 왔어. 너무 황당해가지고 솔직히 몸이 다 내가 얘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 왜냐면 위험을 그것도 보고해야 되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내가 얘를 고발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숨이면 나 총살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내가 듣는 것 자체가 들으면 안 되는 걸 지금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이 안에서 지금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야 너 정신 나갔냐? 야 못 들은 걸 하니까 입 닫으라야. 입 닫아매라야. 그랬더니 얘네가 신기하게 완전 자랑하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중국 가니까 말이야. 중국 놈 새끼들 말이야. 얼굴이 개기린 폰지라고 말이야. 배때기 툭툭툭 쳐나온 게 야 이렇게 걔는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우리는 맨날 뛰어다녀서 부족할 판인데 맨날 그 김일성 사상, 뭐 혁명 사상, 노자케, 뭐 뭐 거기로 맨날 눈코 뜰 수 없는데 얘네가 본 중국은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네. 야, 사람 냄새가 나. 야, 향기가 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옷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구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는 사람도 못 보잖아요. 맨날 병원에서. 병원이라는 공간은 얼굴 이렇게 반짝이면서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인상 찡그리고 선생 동무, 선생 동지 빨리 치료해 주시라. 나 아파 죽겠시요. 맨날 이런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의식이 가물가물 가는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사람만 본. 그러니까 얘네가 말을 막 했는데 떡볶이 같은 소리를 딱 합니다. 야,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와. 그리고 갔다 온데 2시간밖에 안 걸려. 예. 너무 가까운 거잖아요. 왕진도 3-4시간 걷는 건 보통인데 왕진 시키면요 밤새를 갔다가 죽은 환자 보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다니고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탈출이라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 따라 떠나게 됐죠. 네. 진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야 괜찮냐 이러면 야 괜찮아요. 끌려가듯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고 떠났는데 제가 경비대가 없나요? 그 경비대. 제가 편지를 만장까지 썼어요. 예.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저 꼭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꼭 올 것입니다. 제가 왜 그 편지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누구한테? 간절하게. 부모님한테요? 네. 어. 너무나 간절하게 편지를 썼어요. 2시간이면 꼭 갔다 옵니다. 꼭 기다려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 편지를 쓴지 모르겠어요. 꼭 올리고 가셨던 거죠? 그렇죠. 가시기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떠나게 중국으로 됐고 가신 거예요. 네. 떠나게 됐고 거의 중까지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지금 기분 너무 좋죠. 정말 그 불빛은 가까워 오고 있고 그래 그 동화 속의 그 달나라로 내가 지금 가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앞장섰으니까 나는 별 문제 없을 거야. 갑자기 가는데 얘네 갑자기 야 느낌이 좀 이상하다 야 이러는 거예요. 예. 뭐가? 저는 지금 큰 소리로 뭐가? 야 조용하라. 이제부터는 조용해야 돼. 뭐가? 안 좋대. 느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거 뒤틀린 것 같아. 그래? 근데 갑자기 야 잠시만 이러더니 야 엎드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엎드리라니까 엎드려 이 머리를 확 틀어 박는 거예요. 가지고 엎드렸죠. 근데 진짜 내 앞에서 총이 딱 코앞이에요. 저도 방아쇠 딱 당기는데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몸이 와 지금 뭐 그 다음 머리가 하얘져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 상황에서 죽었구나. 야 나는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전기간 저 총학생 회장 출신이야 이래봬도. 예. 야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나? 억울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김정일 김일성 모시고 집단체서 아령 그리고 최후 동생들 안 나간 데가 없어요. 그 많은 눈물들이 지금 팍팍팍팍 영화의 한 장면인 거예요. 엎드리라 엎드렸죠. 뛰라. 갑자기 그냥 방아쇠 한 방 탕 하고 울리는 순간에 한 개 중대가 재수대가 없이 이거 김정일 특별치가 내린 거예요. 예. 야 국경연선지대 너무 경기가 완만해. 저게 300m 초산화시 있는 거 50m, 100m로 다 폭 줄이라. 민간에 다 동원시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주일 전에 나온 거예요. 얘네가 그걸 몰라한 거예요. 루트가 발각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봬도요. 대학 정기간 800m, 1500m 마라톤 1등 선수예요. 뛰는 애는요. 나를 감당할 자 없을 거예요. 예. 주라 살라잖아. 와 뛰기 시작하는데 한 개 중대 150명이 야 탈북 잡아 야 강타기다 야 죽이라 야 세파라 사이렌이 엥 총이 그냥 막 한 개 전쟁터를 본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남자들 여자들 4명이거든요. 뛰기 시작하는데 앞에서 갑자기 오 하는데 피가 막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 떠날 때는 달도 있고 별도 있었거든요. 보니까 하늘이 새까만데 그날 총알 그 불빛밖에 안 보여. 팡팡팡팡 하는데 막 개죽음을 당하는 개죽음을. 그 상황에서 어린 마음에 멍해가지고 가만히 서다가 막 도다가 또 뛰고 친구들이 그냥 개죽음을 당하고 네, 3명이 다요. 다 네. 그냥 다 죽어버려. 예, 그럼 조수아 씨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뭐 하늘이 뭐 새까맣게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뛰기 시작했고 친구들 죽는 걸 보니까 좀 당황한 거예요. 다시 돌아서 가야 되나? 그럼 저도 개죽음 당하는 거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친구들도 없어요. 지금 기다려야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솔직히 막 몸이 막 정신이 나갔다고 해도 그러니까 몸이 막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손발이 다 떨리고 그냥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허벌판에 혼자 선 느낌이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네. 총은 지금 막 쏘아댔고 지금 서라 지금 추격하고 난 지금 쫓기는 몸이고 친구들은 다 죽었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그냥 뛰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뛰면서 지금 많은 생각하죠. 뭐 어떻게 뛰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다다른 것이 강이고 얘네가 생각하는 그 뭐 무릎까지 온다는 물이 아니라 완전 검푸른 두만강인 거예요. 완전 잡아 삼킬 듯이 막 보이지 않는 거막 와 막 쏴 하는데 이걸 뛰어들기가 솔직히 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으면 난 개죽음 당하고 그래가지고 한 발 딱 디뎠는데 제 키가 1m 60인데 한 발 디디자마자 그 목이 꼬르르 하는 거예요. 두 발 디디니까 뭐 언제 그 파도 같은 물에 두만강 물이 밑에 돌이랑 그 막 모래랑 같이 해서 사람을 삼킨 거예요 아예. 그래가지고 막 지금 또 내려가서 거의 한 5시간을 그렇게 또 내려간 거예요. 5시간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진을 다 뺐어요. 이미 뛰면서 진을 다 빼고 물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서려고 딱 발을 딱 디디면 이게 물 안 보여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막 그 같이 막 돌과 모래 막 나가고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어쨌든 또 내려가다가 또 기슭에다가 또 손을 딱 잡았다 힘이 없으니까 또 팍 쓸려 나가고 또 이리길 해가지고 겨우 중국 땅에 도착했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쓸려서 그래도 중국 땅으로 도착하셨네요. 네, 뭐 그래도 군대에서 배운 게도 헤엄치는 거, 네. 그 잠수했던 그게 걔도 훈련받은 그게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또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 방에 올려 터프면서 그래가지고 살게 돼가지고 북한 땅을 보면서 눈물이 막 그냥 하염없이 내리는 거예요. 나 어쩌다가 이 꼴이 됐지? 나 지금 내가 내 형편 나 지금 왜 여기 있지? 나 엄마 아빠 나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엄마 나 다시 가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그리고 막 그냥 하염없이 그 안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막 우는 거죠. 그 상황에서 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죠. 거기는 탈북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니까 현상금을 걸었어요. 중국 정부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버는 사람만 있으면 고발하면 돼요. 지나가는 여기처럼 택시 그런 것도 없어요. 북한에는. 중국이라는 데는 북한은 이렇게 지나간 차도 이렇게 앞을 막고 세워주시 하면 세워줘요. 뭐 담배 흔들거나 담배같이 흔들거나 하면 돈을 흔들면 세워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똑같이요. 좀 세워주십시오 이랬더니 안 세워줘요. 다 지나가대요. 택시도 다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뭐 마을까지 어렵게 걸어가지고 한 집 한 집 두드리면 다 쫓아내고 쪼쪼쪼쪼 막 쫓아내고 솔직히 그 상황에서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도 지금 생각하면 도와주신 거죠. 어떤 개인집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들어갔는데 또 뭐 어떤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간상 관계로 뭐 그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 거기서 들어갔는데 그냥 옷까지 재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야 이 거지야 이거나 같이 이 떨거지야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입던 그 옷잖아요. 뭐 버리려고 수감이 넣었던 그 옷을 2개 꺼내가지고 또 재주면서 재뿌리면서 이거나 입고 떨어져 이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 그 한 50대 후반 되신 그 두 내가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기나 걸렸는데 가지고 중국 의사가 가지고 주사를 놔야 돈을 받고 가거든요. 중국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주사를 꽂아야 돈을 받고 가는데 거의 한 10시간째 온 몸을 다 파열시킨 거예요. 지금 혈관 주사를 못 놔가지고 정맥 주사를 못 놔가지고 그래서 거기 서 있는데 물은 뚝뚝뚝 떨어지고 거지야 가라 이러니까 내가 이랬죠. 저는 먹지 못해 온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 따라 우연히 쇼핑 왔다가 그러니까 친구들 따라 구경 왔다가 지금 친구들 다 총에 맞고 어디 저만 살았습니다. 저 그냥 옷만 말리고 가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혈관 주사 넣는데 못 넣으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놓아보면 어떡하습니까? 했더니 그 중국 의사가 야, 너 비를 먹으려는 주제에 이 거지 같은 게 옷다 대고 감히 한마디 끼어들어. 야, 꺼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는 의사, 교사 이런 게 질이란 말이 높인 말이에요.
저 북한에서 의사질 했습니다. 이러니까 의사? 너 의사했다고? 이러는 거에서 네 의사질 했습니다. 제가 이름에도 주사는 잘 넣습니다. 이러니까 야 잘됐다. 야 너 한 번에 꽂지 못하면 한 번에 놓지 못하면 내가 공안에 고발할 거야. 만약 이거 제대로 꼽으면 내 이 사람들 돈 받으려는 거 내 돈 너한테 줄게. 젖살 같지 않은 게 하긴 입은 거 보니까 거진 아니네. 조금 좀 사는 집안인가 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꽂게 됐어요. 한 번에 딱 꽂으니까 그 집에 부부가 얼굴 딱 바뀌면서 막 밥을 너 배고프겠다 밥 주고 막 옷도 막 저 자기네 새 옷들 주면서 밥 가있고 그 와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막 따라 그래가지고 중국 의사는 갔죠. 제가 볼 땐 그 중국 의사가 고자질한 것 같아요. 딱 가자마자 얼마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전화 전화가 다급하게 울리는 거예요. 막 따르르 막 울리니까 이 집에서는 막 갑자기 이 아닌 밤중 그때 한 새벽 2시였어요. 이 아닌 밤중에 누가 전화 오지? 거머 그 집에야 북조선 여자들 가지야. 야 그 북조선 여자야 쫓아내든지야 아니면 숨기든지 알아서 경찰도 거기로 막 가오. 빨리 뭐 갑자기 벌어진 일이니까 이 집에서도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집안에 무슨 문이 있는데 머리한테 김치움이더라고요. 김치꿀. 김치요. 김치움. 네네. 그러니까 덕들 거기다 저장해 김치움. 거기를 막 그 문을 열더니 어디 숨겨둘 데가 없나 이렇게 막 찾더니 니 콱콱 씨앗 아니면 거기다 막 날 쳐넣는 거예요. 사다리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떨궈버리니까 그냥 그 한 8m 되는 공간에 뚝 떨어져가지고 어우 대가리 아파가 죽겠어요 진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 일이나 해가지고 막 춥더라고요. 김치 그 지하니까 김치국이. 근데 뭔가 막 시끄럽고 막 소란스럽고 막 뭐 그릇을 다 부시고 막 난리가 나는 것 같아. 영감내가 막 그 내가 있는 거기에다가 막 뚜껑 거기에다가 막 사람 써가지고 우리 집엔 없다고. 근데 한 50분 정도 지나가지고 문을 열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미 뭐 여기 뭔가 일이 있긴 있었나 보다인데 올라오라면서 아니 이게 엄마가 그 주인 엄마가 눈물을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막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당황했을 때 막 이게 막 말을 막 뜨뜻뜨뜻 하는 거예요. 걔니까 니코카카꾸 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라니까 올라왔죠. 아 그래가지고 아바이가 엄마를 등을 막 심차게 이 안까 새끼 야 진정해라 니 와 이리나 와 이러면서 진정하라지 않니 막 이러면서 막 두들기 엄마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토막을 하는 거예요.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 있단가 네. 얘기하시라요. 야 막 몸을 와시 막 도는데 빨리 얘기하시라요. 어째 일입니까 했더니 야야 중국놈 새끼들야 사람이 아니지 마야 저 북조선 새끼들 다 개새끼들이며 막 욕을 하는데 저 김정일 저 새끼야. 그러니까 나는 골수문자란 말이야. 우리 어버이 장군님을 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노대기가 북한 말로 아니 노대기가 아니 환장을 했나 어떻게 우리 장군님을 아버지 동지를 어떻게 욕하냐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째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동정심으로 어째 일입니까? 이게랑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아바이 동지를 욕하니까. 그랬더니 사연인즈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북한에 내보낼 때는 코를 낀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들을 때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고장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를 이 사람들 자꾸 소문만 듣잖아요. 근데 직접 자기네 고장에서 이거를 목격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 코를 낀다. 아니면 쇄골을 낀다. 이런 거를 말로만 들었지 직접 이번에 처음 본 거예요. 탈북자 13명을 탈북하던 북한을 북송하던 도중에 밀고 가더란 거예요. 야 북한 사람 또 들어왔어. 우리는 운도 참 좋다. 야. 한 사람을 고발하면 100만 원이란 그 사에서 던졌대 현금을. 지금 또 들어왔어. 제발로 개발아 들어왔어. 야 잘됐네. 그 넘기던 중에 더 끼라 해가지고 한 사람 끼를 만한 공간을 세 줄을 한 1m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13명을 여기 척걸에다가 동맥에다 하면 여기다 요거에다 하면 동맥 있잖아요. 척걸에다가 세 줄로
거의 Y줄이에요. 새끼손가락 Y줄을 몽땅 낀 거예요. 온 동네가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온 동네가 눈물바다 돼가지고 걔들이 막 온 동네 걔들 쾅쾅 짖고 막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니까 뭔 일이나 해가지고 나가보니까 탈북자 13명을 2줄로 다 껴가지고 세웠는데 그 밤에 그 새벽 지금 2시 3시잖아요. 그 밤에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얘들이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우리가 직접 봐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한 10살짜리 애가 이게 깨가지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진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그게 정말 얼마나 아픈지 나는 한번 찔러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바늘로 내가 내 그 바늘 가지고 살을 통과해지고 뼈를 통과한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딴만한 셋줄로 몽땅 관통을 시켰는데 10살짜리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애가 그냥 조금 움직이면 뒷사람이 또 땡기잖아요. 땡기니까 이 사람들은 꼭 낀 상태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애가 이걸 딱 앞에다 손 넣고 파다파다파다 떠는데 그 새 한 마리가 그냥 비에 맞아서 쫄딱 젖은 그 한 가지, 그냥 부모 없는 나라 없는 그 서름, 그 애 하나가 모든 걸 증명해줘. 나는 북한 가도 아무도 없어.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굶어 죽었어. 중국에도 개새끼들 입밥 주는데 그 개새끼 밥에도 같이 먹으면 아야 된가? 나 그냥 여기서 개밥에다 배불리 먹게 해주시오. 애가 그냥 이거를 움직이지 못하고 너무 우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어쩌다가 얘네가 이 꼴이니, 얘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애가 너무 막 말을 못할, 그냥 여기서 저기 해주지, 여기서 배불리 먹게 해주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애가. 그걸 보니까 온몸에 피가 그냥, 한 여자애가 한 17살짜리 애가 얼마나 몸씨름을 했는지, 이거를 얼마나 했는지 온몸에 그냥 피가 다 흘러가지고 이거를 쥐어짜도 피가 뚝뚝 떨어질 것 같더래요. 그 애가 너무나도 예쁘고 가냘프고 그 어린 그 애가 17살짜리 애가 한창 이제 뭐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 중학생 나이잖아. 여러분, 제 자궁이 없어요. 중국에 인신매매로 팔려와서 팔리다 보니까 50명도 넘는 남자들이 내 자궁을 다 파헤쳐나갔어. 성폭행하고. 그러니까 자궁이 그냥 다 찢어져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애를 보는 순간에 그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을 고발하면 100만 원 들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군대들하고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이거 셋 줄만 풀어놔라. 너네가 봐도 가슴 아프지 않냐? 아무리 북한 정부에서 코를 끼고 나라 셋 줄 끼라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진짜 코를 꼈대. 처음에는 코를 끼다가 하도 중국 정부가 막 뭐라 하니까 매번 넘길 때마다 낀 게 아니라 이번에 넘기는 것들은 시범기로 코 깨. 그럼 코를 끼고, 이번에 넘어오는 것들은 쇄골 깨. 그럼 쇄골 끼고, 이번에 넘어오는 것들은 김정일이가 한 번씩 화나면 그냥 이번에 오는 것들은 척걸 한번 껴가지고 좀 그건 낫잖아요. 여기다 끼는 것보다 코 끼는 거 이건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낀 거예요. 나중에 어디다 낄지 모르겠지. 그래서 그거를 직접 이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근데 막 한 40대 아줌마가 그냥 하도 쌍욕을 해야 되니까 미친 새끼들이 그냥 내가 막 그 온몸을 막 그러니까 이 여자는 쇄골에다 한 번 더 꼈더래요. 셋줄을 꼈는데 그 여자가 이 셋줄을 딱 뽑는 순간에 뼈가 꾸지지지 하면 끊어진 거예요. 이게.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이걸 딱 뜯으면서 내가 다시 살아서 이 땅을 밟는다면 너 새끼들 내가 다 물어 죽일 거야. 내가 다 물어 뜯을 거야. 그럼 너 새끼들 다 살점을 다 가리하게 찢을 거야. 너무 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뜯으면서 막 길길 날뛰는, 그러니까 그 군대들은 총을 가지고 또 막 그런다고 때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몸싸움이 일어난 거. 근데 한 78세 된 할아버지가 나는 죽어도 여하이 없는데 우리 아들 이제 단거이 됐는데 우리 새끼들 어떻게 하노? 불쌍해서. 내가 지금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는 내가 이제 북한에 넘어갔을 때 내 가족이 이제 어떻게 총살당하고 어떻게 이제 파묻힐지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온 동네가 눈물바다가 되면 막 그걸 보고는 차마 못 내보내는 거. 그 10살짜리 애부터 78세 된 할아버지까지 13명을 다 꼈는데 그게 살 통과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온 동네 사람들이 북한 정부 저러다가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으려고 얼마나 저 인민들한테 어떤 그 죄값을 어떻게 받아내려고 아무리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한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그게 옥수수 한 숟갈이요. 삶은 거 7, 8발밖에 안 올라요. 한 숟가락에. 그 옥수수 한 숟가락 먹겠다고 탈북한 게 그게 이렇게 지금 3줄에 깨가지고 그 상황이 되냐고. 정말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태어났다면,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태어났다면 똑같은 아마 현실을 아마 그냥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똑같이 넘겨가진 않을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집에서 그 말을 하는데 막 가슴을 막 재뜯으면서 인간이라면 사람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말을 못하고 아가씨도 지금 나가면야 저렇게 코를 끼고야 저렇게 쇳줄에다가야 척걸 끼고야 이렇게 돼요. 손모가지에다가 이렇게 철사를 끼니까 지금 아이 돼요. 그래서 그날 밤으로 주인집에서 택시 태워가지고 그 주인집 아버지 형이 할빈공항국 감찰과 과장인가 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가지고 바로 그날 밤으로 야밤도주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할빈이 가게 됐고 그 형이라는 분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말이 좀 되면 그때 상황이 좀 와해질 거다. 그때까지는 아가씨 목숨 거 중국말 목숨 걸어가지고야 이 땅에 살아남으려면야 북한말 하면 아이 돼요. 무조건 목숨 거. 그래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어떻게나 중국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주면서 그냥 얼마나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뭐 내가 니디 어디도 모르는 노 나라는 말도 모르는 그 땅에서 다 중국말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정말 목숨 걸었어요. 그냥 중국말 그냥 알아듣던 못 듣던 와서 써고 또 한국말로 또 번역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 되니까 중국말 되니까 그 의사는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간호사는 그냥 시험을 봐서 면허만 합격되면 일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간호사 면허를 따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바로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 상황에서 넘어가야 될 상황이고. 근데 그 친구들의 죽음과 그 의사처럼 북한 사람들이 북송하는 그걸 보고 결국 못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못 넘어가시고 그 사건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예. 계속 하루하루 그냥 북한에 가야 되겠다. 예.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죠. 그냥 매일매일 그냥 가고 싶어가지고 언제면 가지? 그냥 하루만 지나면 내일은 갈 수 있을까? 또 내일은 갈 수 있을까? 그냥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중환자실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야 여기 병원에 북한 사람 누가 고발한 것 같아. 그러면 또 숨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남의 집 외양간에 가서 막 빗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겨울에는 막 얼마나 추워요. 막 거기서 막 흥년강에 눈이 2m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눈이 쌓이면 8m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눈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발에 동상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 숨어 있어야 되니까 그게 하루 있다 가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을 계속 보니까 그럼 막 발에 막 동상에 물이 질질 나고 또 거기 또 당분간 여기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남의 집 석탄 날라주고 또 남의 집 애기 봐주고 막 빨래 해주고 변모 막 꽂아 못 해본 일이 없어요. 네. 중국 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보고 닥치는 대로 그냥 입만 열면 때리더라고요. 나 참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북한 실상을 알게 된 거죠. 네. 시체덤이 옮겨져가지고 쥐들이 내 살을 뜯어먹고 구데기가 쓸고 있고 욕창이 되고 폐렴 말기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믿고 싶어요. 왜? 그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40일만 지나면 공개재판장에서 총살당하고 가족들은 생매장 아니면 총살이에요. 저는 북한에서 하나님이란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감방 안에서 그냥
의식이 올 때마다 이제 막 찬송 부르고 그냥 죽고 싶었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누군가 와서 나를 그냥 찔러 죽이면 편할 것 같더라고. 이미 감방에서 너무 맞은 매도 너무 아픈데 또 거기서 내가 숨어 지내야 되고 또 굴러 떨어져야 되고 나무에 걸려야 되고 그냥 바다에도 2번이나 들어갔어. 9살생. 나 이렇게 사는 거 엄마 아빠 아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이 땅 대한민국에 살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온 적이 있는지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자살기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고속도로 쌩쌩 달리는 그 도로를 7시간 동안 8시간 동안 걸어본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인생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유라면 하루하루 도전장을 내밀면서 주어진 삶에 늘 감사하고 정말 꿈과 목표가 있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저는 오늘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